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난생 처음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처음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구독자님을 위한 주식 강좌 11번째 챕터 11 복귀 매매일지 계좌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모멘텀 지표, 보조 지표라고 하죠. MACD 또는 스토캐스틱 또는 다양한 RSI 또 윌리엄 지표 등등 여러 가지의 보조 지표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65년 뱀띠이신 분에게 1년 미만인 주식을 하신 분에게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께 통화를 하니 그거보다는 아직 여러 가지 더 헷갈린다.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술적인 분석을 초보부터 시작해서 좀 했는데 아직 응용도 안 되고 적용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나 잘 안 되고 좀 더 복습 겸 다른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그러면 그분께서 복귀는 어떻게 하고 매매일지를 스탁 다이어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계좌 관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주린이 분들, 저의 구독자님,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분들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봤죠. 처음에 어떤 종목을 볼 적에 관심이 없다가 잠시 주가가 상승하면 웬일이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쭉쭉쭉 올라서 여기에서 매수해야 하나라고 하다가 다시 주가가 밀리게 됩니다. 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좀 더 지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데 지속 주가가 올라서 이곳에서 드디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하락을 하고 18을 외치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역시 올라가 라고 하면서 쭉쭉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잠시 돌려줄 적에 매도할까? 아니야 본전을 찾아야 해 라고 하면서 더 버텨봅니다. 주가는 떨어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하니 물타기 하면서 이곳에서 18을 외치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쭉 매도하자마자 주가는 다시 우상향의 모습을 보면서 18을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개미의 주식 패턴이라고 어느 분께서 그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는 매수를 잘못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노트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복귀입니다. 이거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데 이곳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내리게 되면 다시 반성을 해봅니다.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했어야 되는데 좀 더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를 이렇게 하향하고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거쳐 다시 상승하고 이곳에서 또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자마자 다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서 매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노트에다 적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자리는 이와 같은 곳에서 사서 이와 같은 곳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곳이 전저점 자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사서 이곳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23일 날 어떤 종목의 주주분께서 구독자님께서 이곳에서 손절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여기 전저점은 좀 더 하락을 아픔을 겪고 물론 기업 가치는 분석은 했겠지만 이렇게 하락에 못 이겨서 이쪽에 팔았다라면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상승했다라면 이곳은 전저점을 더 거래량을 실리면서 하향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실수 이런 것을 적는 것을 우리는 복기라고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트에다가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그러한 그림까지 그려보면서 복기를 하면 훨씬 더 좋고요. 또는 프린터기로 인해서 복사해서 그 부분만 좀 작게 적당한 사이즈로 오려서 다시 그 옆에다가 자기 실수를 적는 것을 우리는 복기라고 합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 중에 첫째는 꼭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일지 스탁 다이어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거의 예시는 지금은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아는 아주 주식의 벗이었는데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명이 앞에는 쓰지 않았지만 어떤 종목이 있고 장중에 98,600원에서 98,900원까지의 2,300주를 추가 매수를 해서 에버리지 평균 단가는 114 114,745원. 왜 이게 단위가 1원짜리까지를 했냐면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7,000주를 보유하고 그리고 그날 종가에 2,000주를 매도해서 총 5,000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앞에는 물론 종목과 날짜를 적어야 되겠죠. 또 하나의 예를 본다면 어떤 종목 몇 월 며칠 무슨 종목이 있다. 장중에 16만 5,500원에서 16만 6,5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17만 4,125원 총 2,000주를 보유했다. 그런데 창후반 정도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17만 9,500원에 1,434주를 매도하고 또 그 다음날 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종가 매도를 566주 그래서 전량 매도 2,000주를 해서 수익률은 2.8%를 얻었다. 이와 같이 손실이든 상승이든 간에 그날의 매매한 일지를 적는 것을 우리는 매매일지 그래서 한 달 또는 한 주 이렇게 정산을 해봅니다. 실수한 것은 다시 복기를 통해서 반성하고 잘한 것을 하면 스스로에게 칭찬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관리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엔 소시적에는 이런 걸 단기로서도 항상 했고요. 이제는 중장기일지라도 매매에 관한 것은 항상 매매일지를 적습니다. 오래된 사람 1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데이트레이딩이나 이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일의 수익 실현, 손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산해야 그리고 수수료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이것도 2.8%도 수수료, 세금 다 제거하고 제외하고 수익률만 순수한 수익률만 실제적인 것만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매일지를 다룹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각자의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은 단순함에서 깔끔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의 원칙을 세워서 복귀와 매매일지를 적으시면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좌 관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계좌 만드는 데는 절대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얼마든지 요즘에 계좌를 10개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통상 3개, 4개 정도는 권해봅니다. 한 계좌에는 단기 계좌, 이 단기 계좌에는 여러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부분은 통장 하나에 한 종목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장기 계좌, 이것은 보통 뭐 한 달이나 3개월, 2년, 3년, 4년 그 이상의 계좌 쭉 끌고 갈 종목. 대표적인 것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와 같이 하겠죠. 장기 계좌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어떤 기간대까지 내가 만약 삼성전자를 1000주가 있다.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 계좌는 장기 계좌일지라도 또는 3개월 또는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인해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LG전자의 대형주가 처음으로 상한가까지 친다. 그럴 때는 장기 계좌에서 LG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일부 판다든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 장기 계좌에 있는 금액은 빼지 않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린다든지 그러한 종목이 장기 계좌입니다. 단기 계좌는 2개 정도 해도 되겠고요. 하나, 단기 계좌에 보통 현금을 집어넣고 또 다른 큰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을 위해서 현금만 넣는 현금 계좌. 요즘에는 모든 홈트레이딩이나 모바일, MTS 전부 다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은행권과 달리 증권 계좌는 전부 다 이체, 자기 자신에서 계좌에서 계좌로 하는 건 바로 몇 분이면 되기 때문에 전혀 수수료 걱정하지 않고요. 현금 계좌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일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내일의 시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은 활황장세였지만 내일 무슨 일이 전쟁이 터졌다든지 갑자기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것처럼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를 위해서 현금 계좌 최소 10%에서 30%, 좀 더 많이 놓을 수도 있고요.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10에서 20%, 그럼에도 늘 여전히 현금 계좌, 현금만 가지고 있는 계좌. 이 단기 계좌에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거의 사게 됩니다. 욕심의 한도 끝도 없죠. 견물생심, 아예 이 단기 계좌만 열어놓고 현금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계좌는 현금만 들어있는 것, 장기 계좌는 6개월 또는 1년 만에 거의 열어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죠. 물론 주식도 이 단기 계좌에 있는 주식을 장기 계좌로 이렇게 가볍게 장중에 이체가 가능합니다. 주식도 하나의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을 현금을 이체하듯이 바로바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해 놓으셔야 아무리 장기 계좌의 종목일지라도 단기적으로 일주일 또는 3, 4일 또는 한 달에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주가는 일직선으로 상승하거나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움직이죠. 모든 주가는 상승을 할지라도 이와 같이 상승폭을
그리면서 주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실력이 갖추어지고 장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기 계좌에 있는 주식을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함으로써 실수하게 되면 이 복귀에다가 정리를 다시 하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먼 여정에 장기 투자할지라도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계좌 관리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항상 장부가 있죠. 입출금에 내어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계좌하는데 자주 계산기를 두드리라 이런 말도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수치적으로 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손에 쥐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도 이것이 감이 오지 않습니다. 1,000만 원, 1억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질 않아요. 마치 온라인 게임머니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계산기를 실제 두드리고 또 어느 정도로 수익이 냈으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금을 보기도 10,000원짜리 100장 또는 5만원권 100장 이렇게 뽑아서 수익을 내셨으면 잠시 현금의 돈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의 멘탈 관리, 계좌 관리, 매매 일치, 복귀 이런 것에 멘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주식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할 적에 수익은 좀 더 실수가 줄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날 할 일도 없고 밖에 나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간만에 구독자님을 위한 주식 강좌 챕터 11 복귀와 매매일지 계좌 관리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경험을 나눠 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것을 바탕 삼아서 응용해서 좀 더 깔끔하고 지혜롭고 멋지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요령을 터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